자, 자, 봅시다. 가자. 자, 그 다음에 그 프린트로 12페이지야, 12페이지. 그래서 이제 수송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발음이 안 되네. 수송 중에 하나가 이제 확산인 건데. 그래서 확산이라는 게 뭐냐? 여기 써놓은 거야. 어떤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그치? 농도라고 했다면 결국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거기 보면 뜻이 써 있을 텐데, 니네 용질이 뭔지는 알지? 예를 들어 설탕물이다 그러면 설탕이 용질이고, 물이 용매야. 그지? 그래서 설탕물은 용액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용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저절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거야. 그런데 확산도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야. 봐봐. 아까 물질에 따라 미안해. 꿀잠 자고 있는데 깨워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하는 따지면 방법인 거잖아. 방법인 건데 어떤 애들은 인지질을 왜? 아, 참. 끄면 덥고 틀면 춥고 그지? 따라 농도를 유지하면 안 돼. 아니 이게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지 않았어. 이게 지금 몇 도냐면 23도야. 근데 이게 14도의 약풍으로 온 24도야. 근데 23도나 24도 차이는 없는데 이게 교실이 작아서 24도라도 사실 좀 춥거든. 그 이상한 히터 아니야? 아니야, 이게 같은 24도여도 냉방 기능일 때랑 난방 기능일 때가 달라서 이건 아예 난방이 안 나와. 이제 여름에는 기능을 막아놔가지고. 지금 23도니까 아마 괜찮을 겁니다. 자, 오늘도 이 프린트를 지금 못 끝내 지금.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살짝 지금 저거 하고 있어. 이거 원래 끝내야 지금 되는데 큰일이다. 봐라. 자, 그러니까 확산은 확산인데 물질에 따라서 지금 지나가는 데가 다르잖아. 어떤 애는 무조건 인지질을 지나가야 되고 어떤 애는 단백질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확산은 확산인데 어디를 통해서 확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확산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야. 첫 번째는 단순 확산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자, 단순 확산은 확산인데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야.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그래. 그럼 인지질을 지나갈 수 있는 애가 누구라 그랬어? 얘네들. 크기가 작은 분자들, 기체들. 그리고 지용성 물질들은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이 되니까 단순 확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O2나 CO2 같은 크기가 작은 분자, 기체들 그리고 지용성 물질들은 확산이 된다면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단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반면에 크기가 좀 크고 물에 잘 녹는 애들은 인지질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확산이 된다면 무조건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만 확산이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은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촉진 확산이다 이렇게.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단백질 통로 지나갈 수 있는 애들이 누구야? 크기가 크거나, 그지? 크기가 큰 분자들.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크기가 큰 분자다 그러면 보통 얘네들이야. 얘네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에 또 잘 녹는 애들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크기가 큰 분자 또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들, 그리고 그 당연히 물에 녹는 이온들,
뭐 이제 수용성에 포함되긴 하겠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여기 적어놓은 여러 가지 이온, 이런 애들은 확산이 되더라도 반드시 단백질을 통해서만 확산이 된다. 그럼 이런 애들은 촉진 확산에 의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죠? 촉진 확산에 의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런데, 자, 요건 아까 했던 거 지울게. 자, 촉진 확산 혹은 단순 확산을 따져보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야? 확산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잖아. 자, 아까 내가 공 굴리는 거에 비유했었잖아. 혹은 물이 흐르는 거에 비유하자면, 야, 빗면이 이렇게 있어, 빗면이. 니네 공이 굴러갈 때 빗면이 완만하면 어떻게 돼? 굴러가는 건 굴러가는데 굴러가는 속도가 좀 느리겠지? 근데 만약에 빗면의 경사가 굉장히 급하면 어때? 굉장히 빨리 굴러가겠지? 무슨 얘기냐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게 확산이긴 한데 확산이 일어날 때도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기본적으로 확산은 잘 일어나요. 확산 속도라고 얘기를 하거든. 어느 정도까지는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확산이 잘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이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인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 우리 프린트 12페이지 아래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봐. 선생님 그 두 개의 그래프를 합쳐서 그릴 거거든. 잘 보세요. 여기 세로축이 확산되는 속도라고 하고요. 아니다, 미안해. 확산 속도 맞지? 그리고 여기가 농도 차이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거기 그래프엔 세로축에 물질의 순 이동량 이렇게 돼 있잖아. 물질의 순 이동량이 크다는 게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인 겁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인지질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방법을 얘기한 거지 무조건 안에서 바뀌라는 뜻은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거 그냥 인지질이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단백질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바깥에가 많고 안에가 적어. 그러면 얘는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애는 안에가 많고 밖에가 적으면 얘는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는 거야. 다만 이렇게 확산이 되든 이렇게 확산이 되든 얘네들이 지용성 물질이면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러면 둘 다 단순 확산인 거야. 그러면 단순 확산의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단순 확산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 확산은 어떻게 되느냐? 촉진 확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이라고 생각해봐. 이 문을 통해서 이제 많은 쪽에서 여기 많잖아. 그 안에 많은 쪽에서 바깥으로 이제 나간다고 쳐보자. 그런데 문을 통해서 나갈 때, 자, 요 문의 크기가 있잖아. 그럼 저기 우리 지금 선생님까지 포함한 16명이잖아. 여긴 16명 있고 바깥에 0명이야. 그럼 여기서 일로 나가려고 해. 문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문을 통해서 한꺼번에 16명 못 나가지 않아? 자, 한 명. 예를 들어서 요 문으로 한 번에 3명이 나갈 수 있다고 쳐봐. 그러면 처음에 한 명 나가. 잘 나가겠지? 2명 나가. 한 번에. 나가겠지? 3명 나가. 나가겠지? 근데 한꺼번에 4명이 나가려고 그러면 몇 명 나가? 3명밖에 못 나가는 거야. 한 번에는. 그지? 그러니까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될 때는 이 단백질에 제한이 있어. 얘가 통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이야. 그 여력이 꽉 찰 때까지는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확산이 더 잘 되는 거야. 근데 단백질이 꽉 차면 예를 들어 여기 한 번에 10개 지나갈 수 있는데 처음에 1개, 2개, 3개, 10개까지는 계속 나가는 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근데 한 번에 11개가 나가면 그러면 이제 10개밖에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부터는 확산 속도가 일정해진다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아마 안 나올 테니까 너희는 그래프 모양만 기억하면 돼. 만약에 직선으로 그려져 있으면 그건 단순 확산일 때의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처럼 이렇게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면
이건 촉진 확산일 때 경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알겠니? 그래서 거기 12페이지에 보면 두 개가 나뉘어져서 그려져 있고 높이가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요거야. 그래서 니네도 그 밑에다 그렇게 합친 그래프 하나 그려놓는 게 좋습니다. 합친 그래프.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은 이런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농도차가 아주 클 때는 오히려 단순 확산이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이 됩니다. 촉진 확산보다. 그래서 확산이라는 건 이동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어디를 통해 확산이 되느냐에 따라 두 개로 나뉘어지고요. 이게 방법인 거지 꼭 무조건 밖에서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밖이 많으면 밖에서 안으로, 안이 많으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 말. 알겠니? 그래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 확산이 있어요. 확산.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삼투라는 게 나와. 삼투.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삼투라는 게 나옵니다. 자, 삼투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삼투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삼투 현상도 따지면 확산이에요. 근데 니네 뜻을 잘 봐야 되냐? 선생님이 여기다 확산의 뜻을 뭐라고 써놨냐면 용질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라고 썼다. 그치? 잘 들어봐. 삼투 현상 또는 삼투는 용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용매는 보통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매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도 일종의 뭐다? 확산이라고요. 근데 뭔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분명히 여 선생님이 확산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라 했는데 여기서는 얘도 일종의 확산이라면서 여기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네? 맞지? 왜 그럴까? 이동 주체가 달라서 그래. 얘는 용질이 이동하는 거고요. 얘는 용매가 이동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탕물에서 여기서는 확산은 설탕이 이동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삼투는 설탕물에서 물이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야, 예를 들어서 이걸로 예를 들어줄게. 설탕물이 있어. 설탕물의 농도가 5%짜리가 있고요. 설탕물의 농도가 10%짜리가 각각 100g이 있다고 해볼게. 100g. 각각 100g이 있다고 해볼게. 자, 설탕물 5% 안에는 설탕이 몇 그램 들어있는 거야? 다음에 몇 그램 들어있는 거야? 설탕물 농도 5%짜리 100g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얼마다? 5g 들어있지. 그러면 자, 설탕물이라는 용액의 질량은 설탕의 질량과 물의 질량 합친 거거든? 그러면 설탕이 5g 들어있으면 나머지 물은 몇 g이 돼야 돼? 95g이지. 맞아? 그 다음에 설탕물 10%짜리가 있는 거야. 100g이 있어. 그럼 여기에는 설탕이 10g 들어있는 거잖아. 물은 여기에 90g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설탕과 물이 각각 확산이 된다고 해보자. 확산을 농도로 생각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양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봐라. 설탕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설탕은 10%에서 5% 쪽으로 설탕이 이동해야 되겠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니까. 물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야 돼? 95g이고 90g이니까 물은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농도로 얘기하자면 설탕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물은 따지면 양으로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게 무조건 확산인데 농도로 따지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더 이동하는 주체가 달라서 그래. 그제? 이걸 삼투 현상이라 그래. 보통 세포에서 물이 이동하는 게 바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 물이 확산되는 걸 따로 삼투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U자관 실험이 나오거든. U자관 실험. 자, U자 모양의 이렇게 관이 있어요. 자, 가운데다가 얇은 막을 하나 설치해. 이거 우리가 보통 반투과성 막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설탕물로 얘기해 볼게. 이 양쪽에다가 동일한 양의 설탕물을 넣어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반투과성 막이라 하면 미세하게 구멍이 나 있는 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구멍보다 작은 애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고요. 구멍보다 입자가 큰 애들은 왔다 갔다 못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이쪽에 설탕물이 5%짜리고 이쪽에는 내가 설탕물을 10%짜리 이렇게 같은 양을 처음에 넣어놓은 거야. 자, 그러면 방금 여기다 선생님 숫자로 예를 들었지만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물, 그지? 참고로 요 물 분자는 요 구멍보다 작은 상황인 거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설탕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설탕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설탕물 10%짜리가 있어. 마찬가지로 자, 뭐 이런 상황이라고 쳐보자 이거야.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 조그만 동그라미, 하얀색 동그라미 속에 물 분자를 그리는데 여기는 9개 그리고 여기 8개 그려서 여기 물이 더 많다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 분홍색으로 그린 거 설탕을 의미하는 거야 지금. 그럼 봐봐. 이거 설탕이야. 설탕 입자는 이 구멍보다 크기가 크니까 설탕도 기본적으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에 설탕이 더 많으니까 이쪽에는 설탕이 일로 가려고 하거든. 근데 구멍보다 크니까 통과를 못 해요. 못해. 근데 봐라. 물 분자는 크기가 작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 분자도 일로 갈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물 분자도 일로 갈 수 있어. 사실은 둘 다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여기가 물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물은 양쪽으로 이동하거든. 그런데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쌤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일로 물이 조금 이동하는 셈이 되죠. 예를 들어 일로 가는 건 10인데 일로 가는 건 5라고 해봐. 그럼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5가 간 셈인 거잖아. 이런 상황인 거야. 실제로는 양쪽으로 물이 이동하는데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합치면 결과적으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물의 높이가 낮아져. 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져. 반대로 반대쪽은 물이 이동하니까 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야. 언제까지 이동할까?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거야. 요거 꼭 조심해야 돼. 여기 반투과성막이 있는데 시연아 필기를 해야 덜 졸립겠지? 물은 양쪽으로 다 이동한다고요. 다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을 이동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한 걸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은 수면이 낮아지고 이쪽은 수면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언제까지? 얘네들의 농도가 거의 같아질 때까지 수면이 한쪽은 낮아지고 한쪽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농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의 이동이 자, 그러면 봐봐. 여기다 쓸게.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농도가 다른 두 놈을 넣어놓으면 물이 이동해요. 근데 물은 양쪽으로 둘 다 이동해. 근데 처음에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얘가 수면이 낮아지고 높아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은 물이 줄어드니까 농도가 높아지겠지. 이쪽은 농도가 낮아지겠지. 그럼 농도 차이가 줄어들면 점점점 가는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야. 처음엔 10이 가다가 9, 8, 7, 6, 5가 돼. 그럼 어떻게 돼? 이쪽으로 오는 건 5인데 점점점 줄어서 5가 되면 5와 5니까 쌤쌤 돼서 0이지.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요 말을 꼭 써놓으세요. 요 실험에서 수면의 높이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변하지 않을 때. 요거 많이 물어봐. 자,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동하는 물 있다 없다? 이동하는 물 있다 없다?
재원아, 이동하는 물 있다 없다? 수면의 높이가 같아지면 있는 거야. 있는데 양쪽으로 이동하는 양이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니네 시험 볼 때 이거 꼭 조심해야 돼. 이동하는 물이 없다. 그럼 이거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물은 이동을 하는데 양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알겠니? 물의 이동은 있습니다. 이제 양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같다 보니까 처음에는 더 많아.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 가는 게 더 많은데 가면 갈수록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같아지는 겁니다. 같아지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은 거다. 그러면 위 삼투가 왜 중요하느냐? 특히 생명체가 니네 밥은 안 먹어도 물은 마셔야 되거든. 가끔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뭐 파업하는 사람들 혹은 뭐 정치인들 나서 단식 투쟁 하잖아. 그 사람들도 물은 먹어요. 왜? 필수적이라서. 물을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죽거든? 탈수현상 오면 일주일 만에 거의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밥은 일주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살짝 마를 뿐이야. 근데 물은 꼭 먹어야 되거든? 이 물의 이동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세포도 주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그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1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 박스 안에 들은 6개의 그림이 있죠. 별표 한 100만 개쯤 하십시오.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그지? 그럼 이거 이제 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세포를 가지고. 세포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지? 세포를 가지고. 자, 그래서 보면은 동물 세포와 세포에서 물의 이동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또 다민이 프린트가 없어? 그럼 왜 얘기를 안 했니? 네 거에다 필기를 해야지. 얘기를 했으면 줄 거 아니야. 자, 봐봐. 세포도 기본적으로 농도가 있다 그랬죠. 그럼 얘들아, 니네 세포에 우리 사람도 농도가 있거든? 내 몸의 70%가 물이잖아? 니네 내 몸의 농도 몇 프로일 것 같아? 퍼센트 농도로 따지면 몇 프로? 내 몸의 농도. 그러니까 내 몸의 주성분이 물이긴 하지만 이게 순수한 물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 물 안에 사실 여러 가지 성분들이 녹아 있을 거잖아. 근데 우리 몸의 농도를 딱 누구랑 농도가 똑같냐면 생리식염수랑 똑같아요. 근데 식염수를 살짝 맛을 보면 약간 아주 짜진 않지만 약간 짠맛 나거든? 0.9% 정도 되거든? 그 식염수의 농도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농도야. 그러면 내가 이제 동물 세포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3개의 용액을 준비하는, 3개의 용액. 3개의 용액을 준비하는데, 자, 이 용액에다가 이제 내가 동물 세포인데, 동물 세포 중에서 이미 적혈구를 얘기해볼게, 적혈구. 니네 적혈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가운데가 오목하게 생긴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생겼지? 적혈구 용액에다 넣는데, 세 용액의 농도를 다르게 한 거야. 잘 봐봐. 가운데는 이 용액의 농도는 내 몸, 이 세포의 농도랑 똑같은 용액을 만들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등장액 이렇게 불러. 근데 아마도 니네 공부할 때는 등장액이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 소금물의 농도로 따지면 0.9%라고. 보통 등장액은 소금물 나오거든. NaCl 수용액 0.9%라고 나오면 그게 등장액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세포의 농도보다 낮은 농도를 갖는 용액을 하나 준비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저장액 이렇게 불러. 저장액. 보통 시험에서는 저장액이란 말 대신에 뭘로 나오냐? 아예 농도가 없는 0.9%보다 농도가 낮아야 되잖아. 증류수라고 나와. 증류수.
그러면 이게 저장액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는 그럼 뭐겠어? 이 바깥에 있는 용액이 세포의 농도보다 더 높은 거야. 고장액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문제 풀 때는 뭐 소금물의 농도를 그냥 높인 거, 5% 농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럼 이게 고장액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각각 적혈구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봐봐. 적혈구 세포긴 하지만 세포 안에도 물이 있고 바깥에도 물이 있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세포의 농도와,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는 세포의 농도가 더 높은 거잖아. 바깥에 있는 용액의 농도가 더 낮은 상황이잖아. 농도로 따지면. 맞아? 그럼 물이 이동해야 되겠지?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물은 이게 세포망이라고 생각하면 돼. 양쪽으로 둘 다 이동해요. 둘 다 이동하는데 농도가 바깥쪽이 낮고 높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거야. 많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쌤 시키면 어떻게 돼? 들어가는 걸로 보이겠지? 맞지? 그러면 적혈구 안에 물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돼요. 그럼 적혈구가 점점점 빵빵해지겠지? 근데 이게 동물 세포니까 세포 막밖에 없으니까 점점점 빵빵해지다 보면 어떻게 돼? 터져버려요, 이렇게. 적혈구가 터진다고. 그지? 요거 내가 화살표 길이로 구분을 해놨다. 농도가 같든 다르든 무조건 양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다만 농도가 낮은 용액에다 집어넣으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으니까 우리가 볼 땐 들어가는 걸로만 보이는 거야. 그럼 물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빵빵해지니까 결국 터진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혈 현상이라 그래. 그 그림에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용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액에다가 적혈구를 넣은 거야. 그러면 적혈구의 농도랑 바깥에 있는 용액의 농도가 서로 어때? 같아. 자, 물의 이동 있어, 없어? 없다 하면 안 돼. 밖에서 안으로도 들어가고 안에서 밖으로도 나오는데 이게 서로 같다고요,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육안상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외관상 변화가 없는 거야. 외관상 변화가 없어. 그지? 외관상 변화가 없어. 등장액에다 넣으면 외관상으로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 조심하라 그랬다. 물의 이동은 뭐한다? 있다. 있는데 양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은 것 뿐입니다. 같은 거. 자, 이번에는 고장액에다가 집어넣어서 고장액. 그러면 바깥쪽의 농도가 더 높은 거고 안쪽의 농도가 더 낮은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적혈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밖에서도 안으로도 들어가고 안에서도 밖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걸로만 보이는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적혈구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적혈구가 크기가 좀 작아지면서 쭈글쭈글해져.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쭈글쭈글해져요.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그지? 적혈구가 쭈글쭈글해진다. 그지? 동물 세포인 적혈구를 넣으면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식물 세포를 넣어보는 거야, 식물 세포를. 식물 세포를 똑같이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 넣어보는 거야. 자, 식물 세포. 보통 이제 식물 세포다 그러면 양파 껍질 세포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우리 아까 세포의 구조 얘기했지만 식물 세포는 뭐가 있다? 세포 벽이라는 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아까 핵이 있겠지. 식물 세포에 핵이 있다 그러면 식물 세포, 자, 여기도 다 그려놓읍시다. 다 그려놓고 얘기할게. 식물 세포 벽이 이렇게 있어, 벽이. 식물 세포 벽이 있다. 핵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지? 아까 선생님이 세포 구조 얘기할 때 수분해서 농도 조절하는 게 누구야? 액포라 그랬지. 액포를 잘 봐야 돼.
자, 상황은 동일합니다. 여기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붙어 있는 상황이야. 내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다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액포가 이렇게 있어, 액포가. 자, 식물세포의 경우에 등장액을 먼저 얘기하자면, 이때도 물이 양쪽의 농도가 똑같으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물의 양이 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런 외관상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외관상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지? 없는 것처럼 보여. 액포의 크기도 그대로인 거야. 그런데, 자, 동일한 액포였는데, 얘를 저장액에다 대면 아까 상황은 위랑 똑같아. 안에서 밖으로도 물이 나가고, 밖에서 안으로도 물이 들어오는데, 바깥에가 농도가 더 낮은 상황이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더 많거든? 그러면 식물세포 안으로 들어간 물은 액포로 들어가는 거야, 액포. 그러니까 액포의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지게 되는 거야, 커지게. 등장액에 비해서 액포의 크기가 커진다고. 액포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저장액에다 집어넣으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액포가 커지는 거야. 자, 고장액에 넣었을 때 보자. 고장액에 넣었을 때는 이렇게 액포가 있어. 정상적으로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었어. 이렇게 액포가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얘 같은 경우 상황은 위랑 똑같아. 고장액에다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물의 양보다 나가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액포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액포의 크기가 작아져요, 작아져. 액포가 작아져.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포 벽하고 막이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물이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붙어 있던 세포 벽하고 막이 이렇게 분리가 돼버려. 이렇게 분리가 돼버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원형질 분리라고 불러. 원형질 분리. 원형질 분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액포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은 동일하지만 이제 세포 구조 특성상 동물하고 식물이 약간 차이를 보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삼투 현상에 의해서 어쨌든 이제 물이 이동한다는 거고, 식물의 뿌리가 흙 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것도 뭐다? 그 삼투 현상에 의해서 그래. 그래서 거기 프린트 1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삼투 현상에 예해서 나오는 거 있지? 야, 기본적으로 식물은 봐봐. 내가 여기다가 나무를 하나 심었어. 식물 뿌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야. 기본적으로는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잖아. 흙 속에 있는 물을. 그럼 평상시에는 물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거니까 물론 나가는 것도 있긴 하겠지. 들어가는 게 더 많은 거야. 어디가 농도가 더 낮은 거야? 흙 속의 농도가 더 낮은 거잖아. 그러니까 뿌리 속으로 물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여기다 비료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농도가 높아져 버리죠? 오히려 뿌리 안에 농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돼요, 상대적으로.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잘 자라라고 준 비료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서 말라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1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첫 번째,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말라 죽는다 이렇게 돼 있지? 두 번째는 이걸 우리가 음식에도 이용하는 거야. 요즘은 사실 대부분 사 먹지만 김장을 한다 그러잖아. 그럼 배추를 잘라서 그 위에다 소금을 뿌려놔요. 자, 배춧잎이 탄탄하잖아, 처음에 사면. 거기 수분이 많아서 그래. 근데 내가 거기다 소금을 뿌려버리면 배춧잎의 바깥쪽이 어떻게 돼? 고농도가 되니까 배춧잎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배춧잎이 흐물흐물해지지. 그 상태에서 이제 김장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를 배추가 숨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해. 숨이 죽는다. 거기 두 번째 줄을 보면 써있지?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 배춧잎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배춧잎이 숨이 죽는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라 죽는 거와 반대야. 자, 나뭇잎이 있는데 나뭇잎이 이렇게 시들어 있는 거야. 그지? 배춧잎이 탄탄한 이유는 안에 수분이 많아서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가 이 안에 수분이 빵빵하면은 잎이 다시 활짝
싱싱해지겠지? 그 바깥에서 물을 뿌려버리는 거야. 그럼 오히려 바깥에 저농도가 되니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결과 다시 시들었던 게 싱싱해진다 이 말이야. 알겠지? 이런 것들이 다 삼투 현상을 이용하거나 삼투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프린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또 갖고 와라. 집에 놓고 오지 마시고 책 사이에 아예 껴놓으시고요. 숙제 얘기합니다. 내가 단톡에 혹시라도 까먹고 안 올릴 수 있으니까 꼭 적어 가십시오. 꼭 적어 가십시오. 숙제는 자, 자이 스토리. 사실 안 적어갔어도 니네가 지난주 영상을 안 봤다는 얘기죠. 그지? 영상 반드시 녹화가 돼 있을 텐데. 4주차 과제. 자이 스토리. 198페이지부터 이거 얼마 안 돼. 202페이지까지고요. 자, 자체 교재. 우리 지난번에 운동량 숙제 내준 거 있지? (149페이지에서) 181페이지 지난번 설명 홀수번 내줬거든? 제발 부탁입니다. 몰아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다가 모르는 거 나한테 찍어서 질문해라. 짝수번입니다. 짝수번. 그리고 지금 자체 교재 안 돼 있는 사람 대부분이지. 숙제가 이거밖에 없다. 딱 이거만 앞에 비어있는 안 돼 있는 부분 다 하십시오. 알겠죠? 안 돼 있는 부분 다 해갖고 채워갖고 오십시오. 오케이. 아마 다음 주에는 프린트 숙제가 좀 나갈 것 같다. 다음 주에는.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어.